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 소장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제가 현대건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어저께 이 원전주들이 전체적으로 눌림을 주면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뭐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뭐 이런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눌림을 좀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재료적인 부분들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왜 눌림목들을 주면서 이렇게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느냐. 일단 저는 그래요. 요즘 최근에 원전 섹터가 가파르게 좀 상승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워낙 더 많다 보니까 해당 라인에서 이런 강력한 뭐 세력들 또는 외인들, 기관들 입장에서는 눌림목을 한번 주고 가야지만 여러 가지 이점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공매도. 지금 공매도 대체 장고들이 원전주들이 대부분 다 높아요. 그만큼 많이 오른 주식 위에서 비쌀 때 빌려서 팔아서 쌀 때 사서 갚는 게 공매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매도 대차 잔고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올라간다 판단한다면 이 대차 잔고 갚지 못한 주식에 대한 손실들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력들은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들을 떨어내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주고 여기서 빨리 갚아놔야지만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위적인 눌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원전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신용잔고들 있지 않습니까?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슬슬 좀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 진성자금들은 현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들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 신용잔고를 눌다 보니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신용을 떨어내는 것만으로 해도 수수료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때문에 사실 떨어내고 있는 거지 이 원전 섹터에 이런 재료가 소멸되었거나 이미 반영되어서 이제는 더 나올 게 없다?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에서 두 가지 좀 특장점이 있었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자력 확대 이후에 방사선 완전 기준을 완화 추진하면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미국 원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전력에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가 됐던 전체 기조가 됐던 간에 모자른 전력량을 원전에서 확보하려는 이런 방침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특히 지금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략들이 이 미 연방법원에서 한 방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도 지금 많이 좀 내려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추구하는 AI 데이터 센터부터 원전부터 또는 이 LNG 액화 천연가스 있죠. 이런 기조에 처음에 내세웠던 이 정책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다시 한번 이 본인의 이런 뭐 지지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일단 SNS 쪽에서는 이 대중국 관련해서 관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중국을 한번 긁어줬죠. 그리고 또다시 저녁 시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좀 얘기를 하면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또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월요장에서 다시 한번 원전 섹터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이미 갖춰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미국 증시가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 1979년 스리마일 섬이라고 거기서 사고 난 이후로 이 미국 자체가 원전에 대한 인프라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할 때는 사실 이 서방 국가, 그러니까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K 원전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후 원전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또는 수리 또는 철거 이미 닫힌 핵 연료봉에 대한 폐기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현대건설 역시도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나 또는 이런 이전에 이 현대건설 역시 미국에서 직접 핵 연료봉 해체 작업을 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입장에서도 재료적으로 굉장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현대건설이 미국 하나만 국한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자, 이 지금 조선비즈에서 나오는 기사인데 여기 보면 유럽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로이터 통신 거 좀 예를 들게요. 스웨덴은 1980년대 찰 원전을 추진했으나 2050년까지 SMR 포함한 원전 건설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 로드맵을 지난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스웨덴이 1980년 하면 25년 동안 원전이 쉬어져 있죠. 그럼 지금 현재 2035년부터 다시 재가동하는 게 목표인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이미 다 쓴 연료봉에 대한 폐기라든지 또는 원전 해체 부분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원전 해체부터 해서 건설까지 여러 가지 지금 이 사업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일단 우리 가장 특장점을 보자고요. 두산 에너빌티는 사실 모듈 관련해서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이게 좀 대표적이라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외벽을 장식할 수 있는 이런 뭐 이런 건설 시스템 이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이런 시스템 중에서 있지만 매출 구조로 봤을 때는 원전에 대한 해체, 핵 연료봉 폐기라든 이런 재료들이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새로 만들려면 다시 한번 부숴야죠.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대건설 들어가서 부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모두 새로 모듈이라든지 또는 APR 1400 그러니까 대형 원전에 대한 새로운 모듈을 집어넣거나 이 손발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스웨덴, 벨기에도 마찬가지죠. 2003년경에 탈원전을 벗어나면서 벨기에도 다시 한번 친원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벨기에, 덴마크도 마찬가지. 40년간 이어온 탈원전 정책을 손보고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체 발전량의 90%를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로 채웠었는데 전력이 딸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부터는 예전 노후 원전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원전을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독일까지 이제 포함이 됐고 영국까지 들어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 유럽 원전이 사실은 전 세계 원전 중에서 가장 많은 이 수주잔고를 가져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K 원전이 약간 주춤했던 이유가 한수원에서 웨스팅하우스랑 이 협상을 하고 이 체코 원전은 일단은 뭐 기간은 어떻게 됐던 간에 달성은 되겠죠. 이 이유로 모든 이 유럽 원전에서 일단은 철수를 냈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웨스팅하우스랑 유럽은 니네가 해라. 우리가 동남아 할 테니까 미국 들어갈 때는 같이 협업하고 이렇게 아마 조인을 했을 거란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어차피 SMR에 대한 부분들은 웨스팅하우스는 경수로 위주로 사실 옛날 아주 고리원전 1호기죠. 옛날 대형 원전에 대한 부분들의 지재권만 갖고 있다 보니까 SMR로 유럽 들어갈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뭐가 있느냐? SMR이 했던 대형 원전이 했던 간에 일단 때려 부시던지 아니면 연료봉을 파 묻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은 지금 어차피 흑자 전환을 완료를 했고 올해부터 4분기부터 다시 한번 재무제표상 완벽하게 터닝을 할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공식 리포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재료들이 살아있는 이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주가 추이가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고점이다. 이건 좀 아니라는 거죠. 자, 차트 좀 보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쓰는 차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증권사들이 대부분들이 이 점검에 들어갔어요. 이 선물 옵션들, 야간 선물하는 분들 있죠? 이 부분들이 오늘 대규모 지금 이 세팅을 다시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다른 창을 쓰니까 양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지금 주가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 밑에 좀만 더 내릴게요, 여러분들. 자, 작년 11월부터 이 원전 섹터들은 정책적인 기조 때문에 잘 올라갔다가 일부 주춤을 했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 현대건설은 그런 부분이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현대건설이 원전은 이제 다시 한번 재료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요. 사실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또 이 대선들이 있으면서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주택 건설, 주택 뭐 신규 주택 건설에 대한 이런 이슈들 그리고 지금 압구정 같은 경우는 재건축 관련해서 현대와 삼성이 지금 맞붙어 있죠. 그러면 일단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일단 재료적으로 이슈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설 경기라든지 원전 외에도 재무제표상 다른 쪽에 지금 비중들이 좀 크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견조하게 버티고 26,000원에서 6만 원까지도 일단 자리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자, 현재적으로 168%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긴 해요. 하지만 자, 66,900원이 이게 과연 고점일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주도 섹터라는 얘기 한번 드릴게요. 23년에 2차 전지들 보면요.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지금 말고요. 그 당시에 600%, 800% 올랐을 때가 9조 원에서 10조 원대였습니다. 뭐 포스코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9조 10조 대가 이 기간을 통해서 거의 30조까지 이상 올라갔다 지금 일부 조정도 왔지만 그래도 20조가 육박하죠. 현대건설 현재 시가총액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7조 1,045억. 지금 해당 라인 보이시나요? 좀 확대할까요? 7조 1,045억. 아직까지 지금 7조 원대인 거예요.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죠. 코스피 70입니다. 그러면 이런 라인에서 주도 섹터로 만약 여기서 5배치 올라간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35조. 맞나요? 아니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들 한참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원래 10조였던 기업이 4배수, 40조, 50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기대감에 올라갔다 물론 빠진 건 있습니다. 근데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 먹고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해되시죠? 이렇게 어떻게 해서 잡은 주도 섹터인데 여기서 빠져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눌림 준 거 62,480원까지 눌림까지는 우리가 예고를 해 보고 결과적으로 5일선을 이탈한다고 해서 최저 밑에 있는 21선까지 내려온다? 이거는요. 52,000원을 깬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 조정 준다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요. 제가 봤을 때 요 라인들 58,000원 라인이 최저 라인. 그럼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되죠. 본인들 평균 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8,000원까지 열어두고 어떻게 해서 분할하면 되겠다. 남은 비중.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얼마 있는지에 따라 중요하겠죠. 나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내가 만약 지금 현재 100% 이상 수익이다 나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300% 400%까지 가다 보면 나중에 이 부분이 있어서 피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 이번 3분기부터 2분기 3분기부터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주도 섹터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저는 이 수익을 다 먹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평균 단가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야, 저 그래도 저 15년 동안 그 현업에 있으면서 지금은 명퇴를 했습니다만은 정보적인 부분에서도 아직까지 상당한 큰 금액을 내고 정보지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현업에 있을 때도 10년 가까이는 전 객장이 아니라 대형 자금을 직접 굴렸습니다. 세력들 움직임들이요. 창구 물량들, 시스템화된 거래 내역들 이런 것들 다 판단하면서도 제가 한 1년에 그때 당시 워낙 대형 자금이 있다 보니까 1년에 8%면 수익률이 괜찮았거든요.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근데 소규모 자금들 여러분들 운영하고 있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10억은 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넘으신 분들 계시진 않을 거잖아요. 이 정도라면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 1년에 40% 이상 충분히 저는 수익들 가능하다고 이제 대세 상승장 분명히 옵니다. 제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평균 단가에 따른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눈으로 직접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통방, 종목 소통방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무료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실 때 다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게 좋아요가 많을수록 많은 분들에게 노출되면서 저 역시 이게 월급과도 직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주면 전 이걸로 족하니까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소통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부터 타점까지 자세히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평단 분석도 같이 해드릴게요. 자, 입장하실 분들 8486-8035로 현대건설이죠. 현건이라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을 통해서 해당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바로 넣어드릴 거고요. 자, 들어오실 때 평균 단가 그리고 평단 보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투자금 대비 10%인지 20%인지 있죠. 이 비중을 보내줘야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야 요분은 요만큼 남아있네. 근데 좀 모자르니까 일단 익절을 좀 했다가 플러스해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야지 전략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요것도 같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렇게 제 뭐 경력상이나 이런 것들 뭐 잘난 체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죠? 유튜브에서 잘난 체 해봤자 뭐 제가 큰 스타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만큼 제가 오랫동안 자산 운용들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께 이 현대건설 최고가 매도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지금 변동성 지수가 대한민국이 4%가 넘어요. 많게 나왔을 땐 9%까지 나왔습니다. 평상시에 0.5에서 1% 미만이 나와야 안정적인 이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변동성장에서 난 63 대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여러분들 대세 상승장은 분명히 옵니다. 제가 이건 단언컨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보통 대선 끝나고 한 달 이내에 기조지표 잡고 뭐 재경부랑 논의하면서 이 시장 경제 어떻게 세울 건지 이런 거 잡으려면 한 달 정도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는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단기형 수익들이 가능한 시즌이다 아직까지는. 왜 메릴린치라든지 또는 이 JP모건 같은 이런 이 외국계 단기 자금들 역시도 시장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활용만 한다면 여러분들 그동안 손실 크셨던 부분들을 한 달 또는 두 달 이내에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단타는 지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래 단타 전문이었던 거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죠? 하루에 6, 7% 단타 전문이어서 많은 분들 좋아하셨어요. 제가 지금 안 하는 건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개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단타 잘못 들어가시면 손실 크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뭘 하느냐? 종가 베팅 들어갑니다. 자, 오후에 편할 때 잡아서 다음날 언제 팔아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찐 수익. 이게 바로 바쁜 개인들한테는 진짜 수익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매번 저도 성공하진 못해요. 뭐 그러면 거의 신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자, 국전약품, 대성파인텍, 샤페론, SOS랩. 제가 이게 어저께 들어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들을 때 여러분께 요즘 테마가 많이 바뀌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순환매.
순환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게 환매가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이게 아무런 종목들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료가 있는 종목 안에서 테마성 종목이지만 재료가 더 갈 수 있는 종목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수익은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국전약품. 자, 이게 목요일에 들어갔던 거죠. 중국 코로나 제휴안 관련주 들어와서 아침에 9%대 수익으로 지금 아마 월요일량도 9% 그대로일 겁니다. 대성파인텍 5%대, 샤페론이 제일 많이 냈죠. 17% 수익을 냈어요. 물론 SOS랩 마이너스 6% 냈습니다. 이거 뭐 사실 실수라 판단하기에는 저는 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 SOS랩이 다음 달 테슬라 로보택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SOS랩의 3D 라이다 시스템 이 부분들이 현대차와 협업해 있고 이 삼성전자와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협업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다. 단언컨대 13,800원 이하 지금 마이너스 6%니까 13,000원대겠죠? 12,8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요때 요거 잡아보시고요. 이거 수익 나고 그때 저한테 구독하셔도 됩니다. 수익 제가 봤을 때 18,000원, 2만 원 라인 가능합니다. 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는 거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나요? 자, 왜냐면 이게 사실 틀어지게 된다면 저한테는 사실 뭐 별로 안 좋겠죠, 유튜버한테도.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주식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이 나야 구독자도 늘고 저한테 좋아요도 많이 들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언급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수익 좀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이거 역시도 참여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저희 노다지방에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봐야 한 뭐 2, 30명 내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웬만하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 들어오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이 500만 원씩, 한 사람이 600만 원씩 10명만 해도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초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대형 자금을 굴려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열심히 모아갈 테니까 참여하시면 참여하시면 제가 수익은 좀 책임져 보도록 할게요. 아울러서 내가 노다지방 그러니까 1박 2일도 나는 급해서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주도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뭐냐? 말씀 많이 드렸죠. 지금 2차 전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현대건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원전을 아시는 분들 무엇을 준비하시고 싶을까요? 저는 SMR 식상하시나요? 자, 식상하지 않게끔 4세대 SMR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유튜브들 보면 MMR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마이크로 모듈. 근데 전 세계적으로 SMR도 아직 한 대도 안 났는데 MMR을 벌써 준비하는 건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워렌 버핏형이에요. MMR은 정말 길게 보고 가는 준비들. 그러면 SMR 4세대, 3세대까지는 다 무엇이냐? 물을 무조건 써요. 필입니다. 그죠? 필로 물을 써요. 그런데 4세대부터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테라파워, 뉴스케일 파워 4세대 전부 준비하고 있고요. 오쿨로 얼마 전에 대한민국 들어와서 한수원과 4세대 SMR 계약 체결했죠. 이게 바로 유럽을 뚫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네,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지재권은 전부 다 물이 기본적인 물이에요. 이걸 벗어나는 순간 대한민국 원전은요 여기서부터 100배 갑니다. 실제로요. 그러면 자 SMR 소듐이라든지 리튬 있지 않습니까? 이 소듐 리튬을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소금 관련해서 냉각기를 시키는 방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일 빨리 나온 건 소듐 리튬이에요. 테라파워, 뉴스케일 파워. 그러면 이 소듐 리튬을 공급하고 준비할 수 있는 또는 이걸 활용해서 이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거의 실존 가까이까지 왔어요. 하지만 자 원천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기자재, 소듐 리튬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을까요? 한 군데. 원래는 이게 전 크게 봤을 땐 세 군데가 맞는데 소듐 리듬을 이거 실제로 납품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이렇게 왜 부각이 안 됐을까요? 원전이 아니에요. 이 나노 반도체 공급했던 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바닥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런 회사들 제가 봤을 땐 대세 상승장 오기 시작하고 4세대 SMR에 소듐을 납품한 딱 이 뉴스 하나면 분명히 어마어마한 점프. 저는 보수적으로 150에서 200%, 진짜 좀 제대로 먹고 나온다 300에서 400%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미리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바쁘신 분들은 해당 종목 통해서 저 계좌 사이즈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4배까지도 한번 준비를 해보셔라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제가 이런 종목도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방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해당 종목 관련 제가 자세하게 브리픽한 영상이 있어요. 영상 링크 하나 있으니까 요걸 제가 여러분께 문자로 넣어드리거나 아니면 이 자료들 정리한 부분들이 있죠. 요거를 이메일을 따로 받아서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수익들 많이 내시고 김 소장 영상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자, 현건이라고 저한테 문자 주실 때 노다지방에 직접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현건 참여라 문자 주시면 링크 넣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안에서 주도 테마만 따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우리 2배 이상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현권 2배라 문자 주시면 제가 지금 준비해서 제가 이 해당 종목을 브리핑한 영상이 있으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이 영상 어디 딴 데로 넘기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 영상은 만약 제가 공개하고 싶었으면 유튜브에다 공개했겠죠. 근데 이렇게 해봐야 주가 바닥일 때 괜히 시세들 움직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직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보셔서 수익들 내시는데 보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 주실 때 상단에 있는 번호 굳이 메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핸드폰 위에 보면 핸드폰 옆에 보면 더보기 버튼 있죠. 이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중간에 자동 문자랑 될 게 있는데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저한테 문자 보낼 수 있도록 한 2초만 눌러보세요. 자동으로 변환되고요. 만약 내가 문자로 소통하기 좀 그러시면 밑에 보면 이 종목 개별 소통하는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해당 링크 통해서 저한테 문의 주셔도 됩니다. 되셨죠?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소통망 통해서 현대건설 내일 아침부터 월요일 날 아침부터 한번 같이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